2025년 5월 3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돈다방 미쓰리는 반발 혹은 한 발 앞서가는 방송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만 집중을 하고 있고 마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아무런 걱정 근심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를 제가 준비하면서 다들 앞으로 어쩌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거고요.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돈다방 미쓰리는 단순히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망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1.39% 상승, S&P 500이 1.47% 상승, 나스닥이 1.51% 상승입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잘 나왔다. 그래서 S&P 500 지수가 지금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만 들으면 진짜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S&P 500이 9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그러면 왠지 10일 더 상승할 것 같고 11일 상승할 것 같고 보름 동안 연속 상승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증권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전문가들을 믿고 뒤통수 맞는 게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자,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만 해결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모습이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곳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 그러니까 기대감을 좀 니네가 갖고 있어봐.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우선 침착하게 경제 지표를 먼저 볼 텐데요.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전월 대비 17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13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실업률은 4.2%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자, ADP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30일 발표했는데 고작 6만 2천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죠. ADP 민간 고용 지표에 비해서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4.2%고요. 저는 고용 지표가 이렇게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것도 ADP 민간 고용 지표까지 잘 나온 것도 아니고 ADP 민간 고용 지표는 고작 6만 2천 건밖에 증가되지 않았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 고용이 좋다,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는요. 이렇게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7만 7천 명 증가했어요라고 했지만 또 얘네들이 한 두어 달 뒤 아이고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17만 7천이 아니라 13만 명이네요. 혹은 14만 명이네요. 이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경제 지표는 이미 미쓰리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고 설사 고용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도 고용 지표는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아질수록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특히 고용 지표, 오늘의 고용 지표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얘네들 왜들 이러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침착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진짜 협상을 하고 있는지. 기대감은 그냥 키우고 있는 겁니다. 마치 2023년 11월 초에 확인한 10월달 부진한 고용지표 때문에 하지도 않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상 임시처럼 커졌던 것처럼 AI 성장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주식시장을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키웁니다. 자, 기대감은 뭡니까?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대감인 거죠. 기대인 거죠. 자, 중국 상무부에서요. 미국이 최근 수차례 당국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전달해 오며 우리와의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중국 상무부가 얘기합니다. 미국이란 애들이, 미국 당국자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것도 적극적으로 질척질척 중국 대화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중국 상무부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미국 국무장관은요, 중국 측이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을 만나고 회담하고 싶어 한다. 자, 이번엔 누굽니까?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있지. 아우, 우리한테 질척거린다. 걔네들 있지. 우리 만나고 싶어서 난리 났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무부나 미국 국무장관이나 언뜻 들어보면 마치 서로를 원하는 것처럼 쟤네가 얘기를 해. 누군가 키를 쥐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그죠? 한쪽이 뭔가 계속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언뜻 보면 중국 상무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미국이 몸달아서 좀 중국 제발 협상 좀 해줘. 그 얘기는 우리가 양보할게.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것처럼 중국은 얘기하고 있고 반대로 미국은 중국이 그러고 있어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협상의 기술에서는 당연히 이런 진행상황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런 진행상황은 한마디로 기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협상을 할 거라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대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협상 타결이 딱 되는 게 아니라 지네들끼리 또 주고받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협상의 기술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딱 들어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상대방이 제시한 그 조건을 보고 그냥 딱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협상 자리에서 튀쳐나오는 겁니다. 그게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튀쳐나오는 쪽도 몸 달았죠. 똥줄 타죠. 그러나 거기서 어이구 조건이 이런데 그럼 협상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협상에서 밀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 니네가 뭐라고 개소리를 하든 이 협상 깨버릴 거야. 그리고 똥줄 타지만 그래도 던지고 나온다. 그게 기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지금 미국이 그 기싸움을 미국과 중국이 그 기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런저런 조건이 오고 갈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요.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쉽게 협상이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증시를 띄우고 저기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요. 올해 금리 인하 시점을 종전 6월에서 7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날 고용지표 보니까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고용지표 잘 나왔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달 25bp 인하 확률이 55%에서 34.3%까지 내려왔고 금리 동결 확률은 64.5%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 미국의 FOMC 회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동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금리 인하 베팅이 늦어질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고용지표 괜찮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협상 잘 될 것 같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없을 거고 그러면 금리를 굳이 인하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고 지금 저는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코프 리서치 매니징 디렉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두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했음에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지 않고도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시대의 개소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튀어나와요. 근데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결국 물가 상승 엔드 그리고 경기 둔화인데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잠깐 연초에 보였고 그 이유는 작년 연말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대선도 있었고 또 주식시장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 지출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거고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인플레이션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인플레이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만 꽂혀 있고 거기에 부연적으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두려움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 거고 안 하려고 버티고 있는 거죠. 왜? 미중 무역 관세 때문에 어차피 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저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내구재 수주가 증가됐던 이유도 소매 판매도 안 좋아지고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모두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수주가 증가됐던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세, 아니죠. 정확히 글로벌 무역관세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두려움에 미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내서 그런 거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 저게 잘 협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지 않을 텐데 저게 협상이 안 되면 인플레이션 상승할 거고 인플레이션 상승하게 되면 금리 인하 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뭘 놓치고 있느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자꾸 외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 미국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론 미국이어서 자기네 입으로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저러다 나중에 어쩌려고 저러지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작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작년 데자뷰처럼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 AI 성장 기대감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금리 인하, 얼만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컸냐 하면 작년 초에 8번의 1년 동안의 FOMC 회의에서 많게는 6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죠. 미친 것들이다. 아니 8번 FOMC 회의에서 6번, 7번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거의 매번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도대체 미국 경제가 얼마나 망가져야 되는데 저지랄들을 하지? 저런 생각들을 하지?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대는요.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그렇게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기대감만 커지고 결국 작년에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처음 하게 된 거죠.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 50bp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기대감에 그래 2024년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래 그 기대감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 게 아니잖아요. 금리 인하 50bp 왜 했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경기 침체가 그 전까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혹은 AI 성장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증시가 그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경우엔 결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가시죠? 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아이고 중국 상무부가 미국이 대화를 원한다고 했어. 중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대화를 원한다고 했어. 언뜻 들으면 둘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 거는 둘 중에 누군가 아이고 제가 꿇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이 둘 다 미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장난만 하고 있고 기싸움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고 있다는 거 외면하고 있는 거죠.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를 하려고 보니 관세 전쟁이 있네? 저 관세 전쟁 안 되면 저거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 주식시장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조심하자라는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일단 그나마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막 좋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지금 2,550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그냥 2,550포인트 이 포인트가 대한민국의 그냥 딱 적정 수준이라고. 물론 하반기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5월 현재 기준 2025년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렇게 지내면서 거의 이제 한 달만 더 있으면은 올해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미쓰리가 예상한 대로 그냥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요. 그나마 2,400이라는 저가 인식 있고 대충 2,500이어서 움직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600이고 지금 그 모습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국 증시를 보면 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전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좋았다 막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5월 2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애플 주가 빠졌잖아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뉴욕 증시는 그나마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저는 지금 주식시장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다방 미쓰리는 항상 미래를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일단 뉴욕 증시가 올라가잖아. 무슨 소리야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그럼 더 올라가나?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얘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서로 기싸움하고 있고 그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4월 초에 겪었던 그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무역관세 전쟁을 지르면서 쫄았던 트럼프가 너무 쫄다 보니까 지금 말장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한 주 동안 1%대 이상 상승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 끝났고요.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잘 나왔지만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4.2% 그리고 ADP 민간 고용 지표도 잘 나왔으면은 저는 고개를 갸우뚱 이럴 텐데 ADP 민간 고용 지표는 6만 2천 건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4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17만 7천 명 증가했다고 했는데 저는 요거 한 2, 3개월 뒤에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요거보다 더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7만 7천 건 이거 저는 분명히 하향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뉴욕 증시 미국과 중국의 협상 기대감. 진짜 협상하고 있는 거야? 아닌데 얘네들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 기싸움을 우리는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쓰리가 작년 내내 여러분 금리나 기대감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AI 성장 기대감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띄울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8월달 주식시장 빠질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도 협상 기대감이고요.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경기 침체 나올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지금 미국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거죠. 왜? 미국이니까. 자,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여기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경제와 주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느끼는 뭐랄까 괴리감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새날 나가서 어떤 정치 같은 단어, 정치에 관련된 단어가 입에 배지 않는 것처럼. 왜? 저는 주식만 했으니까, 경제만 아니까.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만 해봤지.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뉴욕 증시 마감 현황만 봤지. 전문가들이 전하는 얘기만 들었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미국 주식시장에 집중한 적이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렇게 매매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요. 요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미쓰리가 얘기한 게 저거였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늘 그래 왔잖아요. 그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저는 내일 다음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월 5일, 5월 6일 이틀 동안 주식시장이 휴장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열리고요. 뉴욕 증시 흐름 예상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될지 잘 점검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귀 빠진 날이니까요. 예, 여러분들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고요. 미쓰리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돈 많이 벌어라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돈 벌어 보겠습니다.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